62세에 회사를 나온 후 68세가 된 지금까지 월 80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2년 만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황혼 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독거 시니어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은퇴 후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5가지 이유,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월 8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독거 노인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진솔한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62세에 회사를 나온 후 68세가 된 지금까지 월 80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고 계신 한 남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은퇴 2년 만에 아내가 떠났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지금까지 6년을 홀로 버티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우리는 괜찮아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황혼 이혼이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이 은퇴한 직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독거 시니어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은퇴 후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월 8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인 내역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씨, 가명입니다만 68세이신 이분은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입니다. 방 크기는 약 5평 정도 되는데요. 부엌이 딸린 원룸이지만 화장실이 좁아서 샤워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가셨고 62세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퇴직금으로 약 8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8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부부가 절약하면서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거나 회사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답니다.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은 30년 넘게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오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는 시장 보고 저녁 준비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까 그 모든 일상이 깨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밥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 나도 심심한데 이러시는 거죠. 김철수 씨는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김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큰 싸움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애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내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김철수 씨는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아내 생활에 간섭 안 하겠다고, 각자 시간을 존중하겠다고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을 거쳐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퇴직금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아내에게 줘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니까 반으로 나누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돈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2억 5천 정도에 팔렸고 대출 갚고 나니 1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서 5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 손에 남은 돈은 퇴직금 잔액 4천만 원과 아파트 정산금 5천만 원 해서 총 9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부모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엄마 편을 들었답니다. 특히 딸은 아빠가 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다면서 연락을 끊었고 아들도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다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2020년 일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선 살 곳이 필요했어요. 전세로 살까 월세로 살까 고민하다가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세 보증금으로 몇 천만 원을 묶어두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고 나머지 돈 8,500만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2% 정도였으니까 1년에 이자가 1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로 치면 14만 원 정도죠. 그럼 지금 김철수 씨의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예금 이자 14만 원도 있었지만 생활하다 보니 목돈을 조금씩 쓰게 되더래요. 병원비도 나가고 가전제품 고장나면 수리비도 들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예금에서 꺼내 쓰고요. 그래서 지금은 8,500만 원이었던 예금이 5천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6년 동안 3,500만 원을 쓴 거죠. 1년에 약 580만 원씩, 한 달로 치면 48만 원씩 예금을 까먹은 겁니다. 자, 그럼 월 8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고정비입니다. 월세가 35만 원 나갑니다. 관리비는 여름에는 3만 원, 겨울에는 난방비 포함해서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5만 원으로 잡습니다. 전기세, 핸드폰 요금 합쳐서 3만 원 정도요. 여기까지가 고정비인데 합계가 43만 원입니다. 그럼 남는 돈이 37만 원이죠. 식비가 제일 큰 지출입니다. 김철수 씨는 아침은 거의 안 먹습니다. 나이 들면서 입맛도 없고 아침 거르는 게 몸이 더 편하대요. 점심은 집에서 라면이나 간단하게 해 먹고 저녁은 밥을 해 먹거나 가끔 김밥 천국 같은 데서 6천 원짜리 메뉴를 먹습니다. 한 달 식비를 계산해 보면 쌀 10kg 한 포대 3만 원 정도인데 혼자 먹으니까
2달은 가더래요. 그럼 한 달에 1만 5천 원이죠. 김치는 마트에서 파는 포기김치 5천 원짜리 사다가 먹고 반찬은 계란, 김, 참치캔, 햄 이런 걸로 해결합니다. 채소는 시장 가면 할인하는 것들 사고요. 한 달 식비를 전부 합치면 20만 원 정도 듭니다. 외식을 거의 안 하니까 가능한 금액입니다. 교통비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씁니다. 경로우대 받으니까 버스나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는데 가끔 택시 타거나 시외버스 탈 때 돈 나가는 거죠. 병원비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듭니다. 고혈압 당뇨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한 번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가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종합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하니까 그때 5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 외에 잡비로 옷 사고 이발하고 생필품 사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 총 지출이 76만 원에서 81만 원 사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빠듯합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사치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몇 달 고민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여름에도 거의 안 틉니다. 전기세 나올까 봐요. 선풍기 틀고 참습니다. 겨울에 난방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내복 두껍게 입고 이불 속에서 버팁니다. 김철수 씨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추위도 참고 더위도 참으면서 살 수 있구나. 나도 몰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김철수 씨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침 7시쯤 일어나십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셨으니까 자동으로 눈이 떠진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물 한 컵 마시고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를 보는데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보신대요. 그렇게 9시쯤 되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 가면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계세요.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요. 10시 반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거나 어제 남은 밥에 김치 얹어서 먹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요.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오후 2시쯤 됩니다. 그럼 또 TV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도서관도 가끔 간대요. 도서관 가면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되고 책도 볼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5시쯤 되면 저녁 준비를 합니다. 밥 짓고 간단하게 반찬 데워서 먹고요.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내면 6시 반쯤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TV 보다가 9시쯤 되면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김철수 씨의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똑같아요. 주말이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명절도 혼자 보냅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 하나 끓여 먹고 추석에 송편 몇 개 사다가 먹는 게 전부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외로움이래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대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입을 안 열고 지내는 날도 많답니다. 공원 가서 어르신들 만나면 그나마 이야기 좀 하는데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밤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고 차라리 은퇴 안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아내한테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도 됩니다. 자식들 생각도 나고 옛날 직장 동료들 생각도 나고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외로워서 혼잣말을 하기도 한대요.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김철수 씨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 먹여 살렸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부관계에 대한 준비, 홀로 되었을 때의 준비,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직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연구 자료를 종합해보면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활 패턴의 충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평생 밖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에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은 같이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내 공간을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둘째, 역할 상실입니다. 남자는 평생 직장에서 부장, 이사, 이런 직함을 달고 살았어요. 그게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출근할 곳도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데 이걸 아내한테 풀려고 하는 겁니다. 나 좀 봐줘. 나한테 관심 가져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평생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자기 인생을 못 살았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셋째,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연금 80만 원 받으면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이 늘어나고 서로 탓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넷째, 소통 부족입니다. 평생 같이 살았지만 진짜 대화는 별로 안 했던 부부가 많아요. 남편은 회사 일 얘기, 아내는 애들 얘기, 그런 실무적인 대화만 하다가 정작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아, 우리 대화할 게 없네 이걸 깨닫는 거죠. 다섯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아내 입장에서 이제 늙어서까지 간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남편이 건강관리를 안 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아내는 당신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내가 고생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최소 5년 전부터 부부가 함께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걸 미리 대화로 정해놔야 해요. 특히 중요한 게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당신은 화요일, 목요일에 친구 만나고 나는 월요일, 수요일에 내 취미 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인 정체성은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취미 동호회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서만 빈둥거리면 아내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게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거비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월세 35만 원 나가면 연금의 거의 반이 나가는 겁니다. 은퇴 전에 집을 마련해서 주거비 걱정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은 함부로 쓰지 말고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병원비, 장례비,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평소에 부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사 일 내 얘기 말고 진짜 내 감정, 내 생각, 내 꿈 이런 걸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은퇴하면 이런 거 하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정기검진 받고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 예방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배우자한테 부담 안 주고 함께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인터뷰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퇴를 준비 안 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김철수 씨는 지금 72세가 되셨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예금은 계속 줄어들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차마 전화를 못 하신대요. 명절 때 잘 지내니? 이렇게 한 통 보내면 답장이 없을 때가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괜찮아. 우리 부부는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도? 하는 불안감이 드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하시라고 예방하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보시죠. 60대 이상 독거노인 수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65만 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 독거노인이 약 55만 명인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김철수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도 10년 후면 60대가 되고 15년 후면 은퇴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고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관계부터 점검하세요.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서로 존중하고 있나요? 대화를 자주 하나요? 각자의 취미와 친구 관계를 인정해 주나요? 만약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모두 합쳐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더 모으거나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주거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능하면 집을 마련하세요. 월세나 전세보다는 자가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어렵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방은 집값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듭니다. 요즘은 교통도 좋아져서 KTX 타면 어디든 두세 시간이면 가잖아요. 넷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지금 50대이시면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건강해야 의료비도 안 들고 삶의 질도 높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운동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암, 당뇨, 고혈압 같은 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취미 동호회, 봉사 모임, 종교 모임, 뭐든 좋으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만드세요. 외로움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울증 오고 치매도 빨리 옵니다. 여섯째,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되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안부는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하고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일곱째, 평생 교육을 받으세요. 요즘은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거기 가서 새로운 걸 배우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든 좋습니다.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여덟째,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일하세요.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시설 관리,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세요.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쇼핑 모두 앱으로 하잖아요. 디지털 소외되면 생활이 정말 불편합니다. 자녀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세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하는 법, 네이버 검색하는 법, 이런 거 알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열 번째, 유언장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이게 좀 불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연명치료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미리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족들 사이에 분쟁도 없고 내 뜻대로 처리됩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내 말에 좀 더 귀 기울일 걸, 그때 취미 하나라도 만들어둘 걸, 그때 건강관리 좀 더 할 걸, 그때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들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은퇴하는 거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할까요? 대부분 아직 멀었어.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시기가 오면 다들 당황합니다. 김철수 씨도 그랬고 수많은 시니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취미 하나 시작해 보세요. 봉사활동 한번 나가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준비된 노후를 만듭니다. 김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됩니다. 70 넘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았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 좋게 지내시고 돈도 미리 모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래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저는 그게 안 됐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